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매친한이 커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해서 떠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영혼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들려드릴 제보 내용을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은 한 맺힘이 더 클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클까 하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도 안타까운 생각이 나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오랜 세월을 알고 지낸 지인이 직접 경험을 한 사연입니다. 지인의 기묘한 사연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은 홍천에서 나고 자랐는데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 알 정도로 작은 동네였었다고 해요. 저도 직접 가서 지인 부모님도 뵙고 저녁도 같이 먹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리 크지 않은 작은 동네였어요. 얘기를 해준 지인은 20대에서 30대를 경기도 부천에서 생활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홍천 부모님 댁에 갔었는데 지금 나이를 생각해보면 한 20년도 더 지난 얘기니까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작은 동네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인이 부천과 홍천을 오갈 때 생긴 일이라고 하고 지인 부모님께서도 아시고 동네 분들 모두 아시는 얘기라고 합니다. 지인은 집에 가려면 홍천에 들어와서도 2시간 정도에 한 번 정도 다니는 버스를 타야 했는데 버스 정류장에는 표지판 하나 있고 앉을 곳도 없었다고 해요. 부천에서 일 마치고 홍천까지 오면 늦은 밤이었었고 10시 막차를 타야 했는데 그땐 그 정류장 앞에서 막차가 올 때까지 거의 혼자 기다려야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은 달도 없는 정말 어두운 겨울밤이었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는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담도 없는 작은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오갈 때면 싫던 좋던 늘 봐야 하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방불이 창문으로 나와서 그나마 덜 어두웠었는데 그날은 방불마저 꺼져 있어서 더 어두웠었다고 해요. 그런데 창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어떤 여자가 지인을 계속 쳐다보더래요. 지인과 여자는 눈이 마주쳤었는데 계속 쳐다보길래 지인은 좀 뻘쭘해서 여자 눈을 피해서 버스가 오는 방향을 그냥 멍하니 바라봤었답니다. 그러다가 곁눈질로 살짝 창을 바라봤는데 그때까지 여자가 쳐다보고 있더래요. 시골길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좁아요. 그리고 거긴 어두워도 이렇게 착각이 아니라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좁은 거리였었다고 해요. 마침 버스가 도착해서 지인은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탄 이후에도 그 여자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났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동네 아주머니들이 집으로 놀러 오셔서 지인 어머님과 말씀을 나누시는데 버스 정류장 앞 그 집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더래요. 가만히 대화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는 젊은 여자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데리러 올 예비 신랑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낮부터 음주운전을 한 그 트럭 기사가 집 앞에서 기다리던 여자를 트럭으로 치웠고 여자는 트럭과 집 벽 틈에 끼어서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 죽었다는 내용이더랍니다. 그래서 지인은 아니라고 나 어제 그 여자 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머니들이랑 어머님께서 무슨 소리냐고 거기 그렇게 되고 아무도 없는데 누굴 봤다고 하는 거냐면서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지인은 머리 스타일이나 뭐 생김새 등 인상착의를 얘기하면서 계속 여자가 지인을 쳐다봐서 눈도 마주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님 포함해서 거기 있던 아주머니들이 진짜 기겁을 하실 정도로 놀라셨다는데 그 이유가 지인은 그 집에 사는 여자를 전에 본 적도 없고 그날 처음 본 건데 죽은 여자분의 모습과 지인이 말한 모습이 일치를 했었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다시 부천으로 가기 위해서 그 집 바로 옆에 있는 정류소에서 환승을 해야 했는데 그러려면 그 집 앞을 지나가야 했었답니다. 그래서 지인은 부천으로 오는 날 그 집을 지나면서 호기심에 그 집 앞에 서서 둘러보다가 쓰러질 뻔 했었다고 해요. 지인이 처음 본 곳은 창문이었는데 밖에서 열고 들어올 수 없도록 창살이 있고 열 수 없도록 고정하는 스토퍼가 있었다고 해요. 분명 지인은 그날 밤 드르륵 하고
나무 창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여자를 봤는데 그날 본 그 집 창문은 열 수 있는 창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 아래쪽 벽에는 그때까지도 지워지지 않은 혈흔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 뒤 저는 지인과 지인 동네로 낚시를 갔었다가 지인 집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지인 어머님께서 그때 있었던 일을 확인을 해주셨었고 더 놀란 건 그 뒤로 그 집 근처에서 여자 울음소리를 듣거나 여자를 보셨다는 분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리고 맥주 한잔 하려고 동네 가게에 갔었는데 가게 사장이 지인의 동네 동생이었고 그 동생도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한잔 하면서 그 집과 여자분의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게 사장인 동생도 예전에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집 안에 있는 여자 모습을 봤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집은 지금은 없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지인의 얘기가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뭐 이분 저분들 다 진짜라고 말씀하시고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무섭기도 한데 저는 솔직히 여자분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결혼식을 앞두고 그런 사고를 당한 것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예비 신랑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한은 정말 얼마나 클까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겠죠? 음주운전은 정말 이해도 용서도 안 되는 죄악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운전이 아니더라도 과음은 진짜 좋을 게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네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시고 또 확인까지 시켜주신 지인이 봤다는 그 안타까운 사연의 여자분, 그분은 정말 한이 커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찾아와 주기를 그 자리에서 기다렸던 것일까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물귀신이 귀신 중 가장 독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연들을 들어보거나 낚시를 하면서 들은 얘기들을 보면 이 물귀신이라는 게 사람을 홀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물귀신에게 홀렸을 때 하는 행동이 여러 가지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연은 돌거북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돌거북이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돌거북이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긴 2010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전 춘천 토박이고 일이 끝나면 저녁 느지막이 낚시를 하는데 10년 정도 같이 낚시를 한 형님이 있었거든요. 그 형님이 그쯤에서 홍천으로 이사를 했는데 형님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돼지 두루치기에 한잔 하자고. 그때 저만 부른 게 아니라 같이 어울리는 사람 셋이 더 있었고요. 그래서 저랑 형님 그리고 셋해서 다섯이서 그 형님 집 앞에서 두루치기에 한잔하고. 좋더라고요. 집 바로 앞이 홍천강이고 펜션들이 많은 곳도 아니고 놀러오는 사람들도 없어서 우리끼리 노는데 정말 조용하고 좋았어요. 그 형님이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마을 사람들하고도 금방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린 내심 텃세라도 있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인 거죠. 그러다 형님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때 있던 곳 종종 거기서 사람이 빠져 죽었다고. 그리고 마을 사람 중엔 거기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형님이 낚시를 하는 걸 아는 마을 사람들이 형님한테도 되도록이면 거기서는 낚시하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밤엔 절대 하지 말라고. 처음엔 형님이 우리를 놀리려고 그런 건가 했었는데 형님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형님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전에 춘천에서 같이 낚시를 할 때도 그랬고 어디에 뭐가 나온다라든지 뭐가 나왔다더라 하면 우리한테도 같이 가보자고. 어느 날 안 보이면 어디 다녀왔었다고 그러고 그러고는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하는. 그런데 거기선 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우리랑 거기서 같이 밤을 새우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에 있었던 거고요. 처음엔 기분이 좀 묘했어요. 우릴 이용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릴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도 그쯤 되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럿이 있으니까 뭔 일이 있겠냐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얘기해 보라고들 다들 이렇게 말들이 나왔고, 그런 분위기에서 그때 그 위치가 저긴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형님이 한 말이, 형님은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서는 밤낚시를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해줘도 귀신은 무슨 귀신이 하면서 여기저기 귀신이 나온다는 곳에서 밤낚시를 해봐도 귀신은커녕 귀신 코빼기도 못 봤다고, 그러면서 계속 혼자 밤낚시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밤에 어두우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사람 3명이 형님 앞쪽에서, 그러니까 물속이죠, 다슬기를 잡는지 형님 앞쪽에 모여있더래요. 다슬기가 밤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더 앞에서 낚시를 해야겠다 하고는 그 사람들을 지나칠 생각으로 앞으로 걸어가다가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사람이 여럿이 있으니까 다슬기라도 잡나 했는데, 다슬기로 죽는 사람이라면 그 라이트라도 비춰야겠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라이트를 비추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다슬기를 줍는 게 아니면 그 밤중에 거기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낚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에 가만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앞 그 물속에 큰 바위가 있는데요,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바위 뒤쪽으로는 수심이 깊은 곳이고요. 웨이딩 스태프를 넣었는데 바닥이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수심이 깊은 곳에서 상체만 나온 모습이라는 건, 그것도 빠르게 흐르는 물에서 움직임도 없이 절대 정상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린 그때 형님 얘기를 들으면서 형님이 알려준 곳을 봤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곳 전체가 물 흐르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형님 말처럼 그곳 전체가 유속이 빠른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큰 돌 뒤쪽으로는 더 빠르다고 했고요. 그리고 형님 얘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 이상한 생각에 그쪽으로 라이트를 비췄더니 그 사람 셋 얼굴이 보이는데, 셋 다 얼굴이 심하게 상해서는 일그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사람들 형님을 보면서 웃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암만 걸어도 바로 앞에 보이는 땅하고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그런데 뒤에선 형님 이름을 부르면서 좀 더 있다 가라는 그런 소리까지 들려오고, 형님은 애써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길 빠져나오려는데, 그때도 땅하고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말이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는 거죠. 근데 말이죠, 그때 어디선가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잠시 뒤에 사람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동시에 뒤에서 들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형님도 물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때 달려온 사람 말이 타지에서 캠핑을 왔다가 그 근처가 조용한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데려온 개가 형님 쪽을 보고 막 짖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있나 하고 둘러보니까 물속에서 사람이 허우적거리길래 걔랑 같이 달려왔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있었다는 자리도 형님이 손으로 가리켰는데 가깝지도 않지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거리라면 물이 흐르는 소리 때문에 그때 형님이 허우적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을 거고요. 만약 걔가 짖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형님을 보지 못했겠죠. 어쨌든 그때 그 사람이 자기 자리로 형님을 데리고 갔고 커피 한 잔 주면서 괜찮냐고, 그래서 형님은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괜찮냐고, 손에 감은 거 낚싯줄 아니냐고, 왜 그걸 손에 감고 있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야 형님도 자기 손에 낚싯줄이 감겨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 어떻게 왜 손에 감겨 있는진 전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왔는데, 정상적이라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무섭고 걱정되고 뭐 그래야 하잖아요. 형님 말도 그게 정상이지 않냐고 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게 정상 아니겠냐고 했는데, 형님은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도 바로 잠들었고요. 잠이 드는 줄도 모르게. 그리고 다음날, 정확히 바로 다음날 앞집 아저씨를 만나서 간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밤에 거기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었냐면서 형님이 이사 오기 전에 거기서 낚시를 하던 여자랑 남자 둘이 빠져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 손에 낚싯줄이 감겨 있었다는 거예요. 손엔 릴 하나만치 낚싯줄이 칭칭 감겨 있는데,
낚시 장비는 어디로 떠내려갔는지 보이지 않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들이 발견됐다는 거죠. 낚시꾼 손에 낚싯줄이 감겨 있었다고? 그 상황은 저도 그렇고 거기 있던 다른 일행들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손에 낚싯줄이 감겨져 있었다던 그 형님을 봤는데, 형님은 그런 저희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손을 보여줬는데 형님 손엔 합살을 강하게 감아서 그 살을 파고들고 베었는지 낚싯줄에 난 상처처럼 보이는 흉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귀신이라고 하면 콧방귀도 끼지 않던 그 형님,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 나 이제 귀신이 있다는 거 믿기로 했다 였어요. 돌거북이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니까 형님이란 분이 귀신 새세기에 홀려서 물속에서 낚싯줄을 손에 감고 있었다라는 게 되는 거네요. 자신은 땅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땐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손에 낚싯줄을 감고 있었던, 근데 전에 죽은 사람들도 손에 낚싯줄이 감겨 있었고, 와 이거 센데요. 이건 정말 귀신에 홀리지 않으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행동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계절엔 바다나 강도 좋지만 계곡이 놀러가는 것도 시원하고 좋죠. 그런데 장마철엔 계곡이 진짜 위험하죠. 장마철엔 개인적으로 절대 피해야 하는 곳 중 하나가 이 계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이야기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 홍천강에서 경험한 오싹하고 기묘한 사연입니다. 사연은 낚시이웃 블로거 주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선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주선님의 기묘한 사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낮까지 영업을 하고 일요일은 쉬고 있고요. 쉴 땐 거의 대부분 낚시 캠핑을 가는 편인데, 낚시 동호회 사람들이나 낚시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가까운 곳으로 계류의 쏘가리나 꺽지 낚시 가고 있고요. 뭐 잡기는 잡는데 먹는 쪽은 아니고요. 제가 그 이상한 경험을 한 건 2013년 4월 초였는데요. 그날도 토요일날 가게 문 닫고 친구들이랑 홍천강에 쏘가리 낚시를 갔었는데요. 5월부터 6월까지는 쏘가리 낚시 금어기고, 금어기 끝나면 또 장마니까 그냥 금어기랑 장마 전에 낚시 한번 다녀오자 해서 친구들이랑 간 거죠. 사실 금어기 끝나고 장마까지 그 기간이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 또 그때가 또 바쁜 시즌이라 이래저래 다녀온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1박 2일로 홍천으로 낚시를 갔었는데, 거긴 얘기하면 쏘가리 낚시 좀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그런 곳이에요. 유명한 곳이죠. 저랑 제 친구도 뭐 특별한 포인트를 모를 뿐더러 솔직히 그런 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즐기려고, 그래서 소문나고 유명하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때도 별 생각 없이 그냥 그쪽으로 간 거였고요. 그리고 또 홍천하면 이 쏘가리나 꺽지 낚시 하시는 분들이랑 낚시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친구나 연인 아니면 가족 단위로 놀러 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펜션들도 많고 뭐 텐트 치고 야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도 그때 그냥 낚시만 하기보다는 낚시 캠핑을 이제 준비해서 간 건데, 도착하니까 4월 초인데도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그 저희처럼 낚시 캠핑을 온 것 마냥 그냥 원투 낚싯대 던져놓고 고기 굽고 술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생각한 그 자리는 던져놓은 그 원투 낚싯대들 그 낚싯줄 때문에라도 물에, 저희처럼 물에 들어가서 낚시하는 그런 낚시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낚시하기도 힘들고 또 사람들이 술 먹고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린 거기서 좀 더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그 좀 내려갔는데 그래도 거기는 또 그렇게 조용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때 저까지 이제 친구 둘하고 셋이 갔었는데요.
다들 거의 뭐 미친 수준으로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바로 자리 잡고 또 밥 안 먹고 그냥 입수를 했는데, 저는 그날 진짜 낚시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땐 진짜 입질 한 번 안 들어오는데,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는데도 이상하게 계속 몸에서 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답답하고 몸도 뜨거워지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먼저 나와서 텐트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저 혼자 앉았는데요. 그때 어두웠지만 이렇게 보이는 게 앞에 산이 있고, 뭐 홍천강 대부분은 그런 식이니까요. 앞쪽은 산이고 흐르는 강이 있고 또 그 앞에 자갈밭이고요. 그렇게 텐트 앞에 이제 테이블도 없었고 그냥 돗자리 하나 깔고는 진짜 그냥 낚시하러 간 거니까요. 그렇게 와서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들어갈 생각에 그 웨이더를 입은 채로 앉아서 담배 한 대 태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산 앞에 작은 바위가 있는데 거기 누가 앉아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거기가 막 어둡거나 하진 않거든요. 홍천강 상류 쪽이나 외진 곳은 빛 하나 없는 진짜 어두운 곳들이 좀 있다는데, 그때 저희가 간 곳은 그런 곳도 아니고, 또 그리고 저희는 그런 곳은 뭐 암만 낚시가 잘 된다고 해도 절대 그런 데는 안 가는 좀 약간 쫄보들이라서 말이죠. 그래서 절대 혼자서 낚시 다니지도 않고요. 그때 거기도 그렇게 밤이라고 해도 이제 밝은 곳이었는데, 그리고 그 앞에 보이는 바위도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좀 작은데 진짜 뭐랄까, 어른 한 명 앉으면 딱 맞는 사이즈? 그리고 그 바위가 있는 곳은 강폭도 좋고 말이죠.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주변엔 또 저희 텐트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흐릿하거나 뭐 실루엣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바위 위에 앉아있는 저를 쳐다보는 사람 모습이었어요. 정확하게. 그런 모습 보면 이 시간에 왜 저기 사람이 앉아있지? 위험한데 구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으세요?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정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땐 얼굴도 보이지 않는데 그 저를 보고 있다는 건 온전히 느낌으로 전해지는 그런 거였는데도 정말 숨이 턱 막히고 그냥 눈이 그냥 감기더라고요. 잠깐 쳐다본 게 그게 단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눈을 감은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서 쫄아서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까지 숙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 뒤에 뭔가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시커멓고 커다란 게 저를 꽉 잡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저를 꽉 잡고 있는 그 시커먼 무언가에서 벗어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몸부림을 쳤는데, 그때 어렴풋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소린 처음엔 작게 들리다가 점점 선명하게 들렸는데요. 그건 저보고 진정하라고 말하는, 그 욕까지 섞어가면서 진정하라고 말하는 친구들 목소리였어요. 근데 그때 정신이 살짝 들면서 저는 또 언제 왔는지 제가 물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친구들 말은 이제 친구들도 낚시가 안 되니까 그냥 쉬면서 고기나 구워 먹자 하고 텐트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물가로 이렇게 막 바닥으로 기어서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게 제가 그렇게 막 기어가면서도 친구들을 막 악을 쓰면서 부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거기 있는 걸 알고 부르는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와달라는 듯이 막 소리 지르는 걸 넘어서 악을 있는 대로 쓰면서 찾는 거, 그렇게 악을 쓰면서 부르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물 쪽으로 저는 기어가고 있고요. 친구들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막 기겁을 하고 달려와서 저를 잡았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둘을 매달고 둘을 질질 끌면서 물속으로 걸어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저를 때려도 보고 막 욕도 하면서 저를 물에서 꺼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이 들어온 제 눈앞에는 그 아까 본 그 바위, 사람이 앉아있던 그 바위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위 뒤 절벽에는 위험, 익사사고 발생 지점이라고 붉은 글씨로 적은 그 경고 문구가 있는 하얀색 기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요. 그때 친구들도 제가 왜 그랬는지 이제 궁금하니까 저한테 또 물어봤고,
저도 겁이 나니까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랑 동시에 처음부터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뭐 당연하고 친구들도 그때 제 말 듣고 거기서 나가자고 다들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린 바로 그 뒤로 짐 싸서 나왔고요. 나오다 보니까 이제 처음 본 그 자리, 그 사람들이 원투 낚시 던져놓고 그랬던 곳에 전부 다 텐트도 많아졌고 사람들도 많아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우리가 있던 곳은 거기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그쪽에서 저희가 있는 쪽으로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게 더 오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주선님이 경험한 사연, 이거 혹시 빙의일까요? 아니면 주선님이 봤다는 그 무언가에 홀렸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주선님은 몽유병이었던 걸까요? 그 특정한 날짜, 특정한 시간에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